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.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습니다.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부결되었습니다. 사무처에서 실무자들이 다수인 것만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수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 저희가 따로 최고위원 간의 입장을 상호 토론을 하진 않았습니다. 저는 서울시당에서도 그런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이게 우리 당이 지향해야 될 정치가 맞나. 저는 당연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분을 위해서라도 방송만 하시는 게 맞다. 일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강용석 변호사, 유튜브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강 변호사 곧바로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요. 그 장면도 보겠습니다. 정당의 운영이 당원 당규에 따르지 않고 저렇게 대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?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오늘 가처분을 내니까 가처분 내서 저는 100%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처분을 오늘 당장 내기 때문에 가처분이 결정이 날 때까지는 섣불리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. 일단 복당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장혜철 변호사님. 강용석 변호사 저 유튜브 방송 주장은 이준석 대표가 맘대로 좌지우지했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 절차를 밟았고 최고위 다수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. 제가 사실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. 무기명 투표라는 보도도 있던데 가장 최근에 한 보도를 보게 되면 이 투표권을 가진 6명 중에서 5명이 복당 반대했고 아하. 1명이 찬성했다라는 언론 기사를 제가 봤어요. 이건 예.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지금 자막에도 네. 나오는데 알려졌네요. 만약 최고위에서 지금 이 보도처럼 5대1로 불허 결정이 나온 것이라면 대표 한 사람이 반대했다고 해서 반대된 것이 아니라 최고위원 다수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건 당연 당규에 의거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최고위가 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예. 제가 법조 전문가가 아니라서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섣불리 예단은 못하겠습니다. 각자의 입장이 다른 거겠죠. 하지만 중요한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압도적으로 민주당에게 기울어져 있는 지방 권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정권 교체의 첫 걸음입니다. 예.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조사 근거를 보게 되면 대선에선 이겼지만 지방선거 전망 결코 호락호락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러한 논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의힘의 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자신의 입장을 외부로 알리는 것보다는 법원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조금 기다려보고 좀 차분하게 선당우사의 자세로 이 논란을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. 이도원 의원님. 네. 근데 사실 강 변호사가 최근에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성상납 의혹 제기, 증거인멸 의혹 이런 거를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를 했고 이 부분 때문에 뭔가 이 대표의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게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인데 그 주장을 계속 유튜브 방송에서 세게 얘기하고 있거든요. 그 부분은 이준석 대표 이제 개인의 문제이고 그 강용석 변호사 두 분의 문제이고 당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당은 전체적으로 조금 당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우선 강 변호사가 열정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나운서 비하했던 부분, 그다음에 그래서 의원직을 잃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 이성 문제로 해가지고 소송전을 벌인 적도 있고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또 이제 김부선 씨 변호와 관련해서도 약간 이제 좀 논란이 있었죠. 그런 부분 또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방향보다 너무 좀 강성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서울시당 같은 경우는 그런 정무적 판단보다는 기술적으로 복당을 신청했을 때 아마 그냥 사무적으로 판단한 것 같고 결국 이제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최고위에서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최고위원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복당이 안 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좀 더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. 그러면 굉장히 이제 작은 차이의 승부가 될 텐데 강용석 만약에 변호사가 후보로 나와서 보수 성향의 표를 일부 가져간다면 그게 또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느냐. 알겠습니다. 이런 고려까지도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는 강용석 변호사가
조동현 전 공동삼 선대위원장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가 자녀 개인정보를 다 공개해서 여러 뭐 비판적 목소리도 있었는데 노 교수님, 앞서 이도원 의원님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강용석 변호사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오늘 뭐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그 모금, 후원도 방송도 하던데 글쎄요, 이 선거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반응과 결과가 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? 글쎄 저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. 왜냐하면 이미지상 당이 좀 해로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. 예.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아나운서 비하 발언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유튜브 올라오는 걸 보면 너무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기본적으로 참 이분이 전도 유망한 정치인이었고 청년 정치인이었고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진 분 아닙니까? 그래서 저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, 솔직히 개인적으로. 그래서 왜 저렇게 망가질까 할 때 자 유튜브 해서 돈 구독자 많이 끌어들이고 뭐 돈 버는 쪽으로 이렇게 아예 이제 진로를 잡으셨나 보다.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또 이제 진로를 바꿔서 어떤 그 경기지사라면 대단한 정치인 아닙니까? 근데 그쪽으로 가시겠다? 정치권 복귀를 저렇게 하시겠다? 저는 그래서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거든요. 더더구나 최근에 또 좀 전에 얘기하신 그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방송도 하면서 그걸 보신 분들은 아마 참 저렇게 좋은 분이 왜 이렇게 망가질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. 많은 사람들이.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 강용석 변호사가 본인이 정말 정치권으로 복귀해서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싶다. 그러면 그런 방송은 조금 하지 않아야 좋습니다. 너무 이미지를 망가뜨린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그런 방송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망가졌다는 표현을 몇 차례 하셨는데 이건 또 예. 개인적인 시각일 수 있고 예, 그렇습니다. 본인 예. 유튜브 방송에서 비교적 다른 방송에 비해서 자극적인 말들 쏟아냈다 뭐 이렇게 제가 그렇죠.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. 예.